요소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투표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든 국민투표에 어떤 안을 국민투표 붙일 것인가라는 그 제한이나 좀 범위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이 국민투표가 남용되면 우리 비효율과 국민 논란가 이야기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방향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원할 때만 가능하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서울시민 송지연인데요. 오늘 아침에 삼당 원내 대표들이 대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이제 합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파면의 그런 결과를 보면 석고대죄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금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백지중입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민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좀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국민 합의 말씀이십니까? 국민 공론화 과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합의된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후가 여러 가지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공청회보다도 훨씬 더 큰 TV 토론 같은 형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이 결집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간 다음에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이라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국민들이 많이 낮은데 지방정부라고 개헌에서 명시를 하시고 또 입법과 재정과 확대까지 보장하시면 이런 세수 문제, 세금 배분 문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다음 개헌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방자치 강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그 중에 대해서도 이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관련된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권과 사무와 그 다음에 재정 권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행 어떻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사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30% 정도 평균 그리고 중앙정부가 70%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40% 정도 지방정부가 40%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전부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제대로 된 그 다음 개헌을 할 때 제대로 명시를 해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질문. 네, 관계 문제인데요. 최고위원 4월 4일로 수요일하고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 박수희 기자님, 저기 정치개혁 공약 외에 나머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선 관련돼서는 이제 그 선관위가 열릴 겁니다.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거 보고 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CBS 조은정 기자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4년 주민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없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제 수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안이 있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밝히실 계획이 있는지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지금 3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하나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그 다음에 의원 집정부제, 그리고 이제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방향 중에 우선 저는 의원 내각제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실력이 아직도 협치할 만큼 그렇게 쌓여 있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갈등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그런 권한들을 국회로 이제 가져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2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원 집정부제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인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공론화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안철수 의원님의 정치개혁 공약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해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이 결집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간 다음에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이라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국민들이 낮은데 지방정부라고 개헌에서 명시를 하시고 또 입법과 재정권 확대까지 보장하시면 이런 세수 문제, 세금 배분 문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다음 개헌 때 꼭 필요한 부분이 3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그 다음 2번째가 이제 지방자치 강화, 그 다음 3번째로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 3가지가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그 중에 대해서도 이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권과 사무와 요소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투표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안이든 그 국민투표에 어떤 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라는 그 제한이나 좀 범위는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이 국민투표가 남용되면 우리 비율과 국민 올라간다 이야기했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방향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원할 때만 가능하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서울시민 송수영 의원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3당 원내 그 대표들이 대선에서 그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이제 합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특히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파면의 그런 결과를 보면 석고대죄해도 모자람이 없가 열릴 겁니다.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거 보고 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BS 조은정 기자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4년 주민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없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제 수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안이 있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밝히실 계획이 있는지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지금 세 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하나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그 다음에 의원 집정부제, 그리고 이제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방향 중에 우선 저는 의원 내각제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실력이 아직도 협치할 만큼 그렇게 쌓여있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갈등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금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백지중입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민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좀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국민 합의 말씀이십니까? 국민 공론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그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합의된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선우가 여러 가지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공청회보다도 훨씬 더 큰 TV 토론 같은 형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재정 권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행 어떻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방사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30% 정도 평균 그리고 중앙정부가 70%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40% 정도 지방정부가 40%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전부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제대로 된 다음 개헌을 할 때 제대로 명시를 해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 질문. 교수님 관계 문제인데요. 세무에서 4월 4일로 세무의 특수일하자는 아니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 박수희 기자님, 정치개혁 공약 외에 나머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관련돼서는 이제 선관위 이제 지방자치 강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그 중에 대해서도 이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관련된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권과 사무와 그다음에 재정 권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행 어떻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사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방 정부가 30% 정도 평균, 그리고 중앙 정부가 70%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40% 정도 지방 정부가 40%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전부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제대로 된 다음 개헌을 할 때 제대로 명시를 해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 대통령 파면의 그런 결과를 보면 석고되죄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금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백지중입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민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좀 구체적인 불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국민 합의 말씀이십니까? 국민 공론화 과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합의된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대해서도 질문. 교수님 관계 문제인데요. 세무에서 4월 4일로 세무의 특수일하자는 아니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 박수희 기자님, 정치개혁 공약 외에 나머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관련돼서는 이제 선관위가 열릴 겁니다.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거 보고 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CBS 조은정 기자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4년 주민 전력 분산형 대통령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없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제 수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안이 있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밝히실 계획이 있는지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지금 3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하나는 요소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투표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안이든 국민투표에 어떤 안을 국민투표 붙일 것인가라는 그 제한이나 좀 범위는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이 국민투표가 나면되면 우리 비율과 국민 올라간다 이야기했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방향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원할 때만 가능하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서울시민 송수연인데요. 오늘 아침에 3당 원내 대표들이 대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이제 합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선후가 여러 가지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공청회보다도 훨씬 더 큰 TV 토론 같은 형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이 결집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간 다음에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이라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중립률이 많이 낮은데 지방정부라고 개헌에서 명시를 하시고 또 입법과 재정권 확대까지 보장하시면 이런 세수 문제, 세금 배분 문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다음 개헌 때 꼭 필요한 부분이 3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그 다음 두 번째가